안녕하세요, 밀레니얼 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책쓰기 컨텐츠를 시작할 거예요. 아직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셔서 이전 영상을 함께 봐주시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와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쓰고 싶은데 막상 시작은 하고 싶은데 시작하려니 도무지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책을 쓰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노트북을 구입한다? 또는 출판사를 등록한다? 사실 출판사 등록은 원고를 전부 작성하고 난 뒤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금방 되기 때문인데요. 그것조차도 귀찮으면 출판사는 안 내도 돼요. 그냥 다른 출판사에 원고를 내고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책 쓰기 전부터 출판사를 만드는 거는 권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도중에 책 쓰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기 때문에 출판사를 오픈하고 한 권의 실적도 없는 출판사가 현재 80% 정도가 돼요. 그런 출판사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먼저 원고를 완성시킨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를 오픈하기 전에 먼저 원고부터 완성하는 게 순서예요. 출판사를 오픈해도 원고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먼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사실상 끝까지 완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건 비단 책 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작은 할 수 있어도 끝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금연 시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연을 시도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끝까지 성공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어요. 바로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금연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금연을 해야겠다는 확고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남들 다 해보니까 나도 해볼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꿈과 희망이 있고 꿈을 찾아서 많이 도전하지만 그 꿈을 마지막까지 성취하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만 하는 확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책을 왜 쓰려고 하는가? 책을 씀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것부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책을 출간한 뒤에 변화한 나의 모습을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모습을 하루에 3번씩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전에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그것부터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언제라도 좋으니까 꼭 한번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스스로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책을 쓰고 난 뒤에 변화한 멋진 나의 미래의 모습을 하루 3번씩 생각하는 트레이닝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마치 몸이 저절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은 훈련 방법이에요. 상상 속에 그렇게 멋진 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그 모습을 상상하면 스스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디선가 우연히 사람들이 괜찮은 강의를 듣거나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순간에 열정이 생겨요. 나도 하고 싶다. 막 열정이 생기고 막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 불타올라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만큼은 뭔가를 깨닫고 나도 하겠다는 욕구가 불타오르지만 생각만 하고 하루 이틀 지나면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 역시도 솔직히 예전엔 그랬어요. 많은 강의를 듣거나 하면 그 순간만큼은 너무 막 마음속에 와닿고 나도 해야지 하는데 며칠이 지나면 강의 내용조차 잊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터득한 방법이 하루 3번 의무적으로 생각하기였어요. 누구나 생각하기는 쉽지만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실천할 수밖에 없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생각한 결과 스스로에게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일회성 열정이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지속적인 열정과 목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효과 있습니다. 이거는 꼭 책 쓰기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어떤 목표와 꿈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꿈과 목표를 이룬 모습을 상상하고 매일매일 3번씩 상상해보세요. 반드시 몸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상상 속의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정말 효과 있습니다, 이거. 네, 그러면 여기까지. 확실하게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동기부여를 무조건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다는 의지와 목표. 그것이 생겼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컨텐츠의 2번째 핵심이에요.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 책을 쓰겠다고 결심했다면 그 다음 해야 할 단계는 어떤 책을 쓸지 주제를 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될까요? 주제를 선정해야 할 때 고려할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방식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주제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책은 광범위하게 표현해서 2종류로 나뉘게 돼 있어요. 많이 팔리는 책과 팔리지 않는 책. 당연히 여러분들은 많이 팔리는 책을 만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렇다면 어떤 책이 많이 팔리는 책일까요?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르는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잘 팔리는 책에 있는 특징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책 안에 지식, 공감대, 차별성, 특별함, 이 4가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넷 중에 하나만 있어도 절반 이상은 성공해요. 사람들이 책을 왜 구입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내고 어떤 책을 살까요? 소비자는 책을 구입함으로써 자기가 지불한 금액 이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책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바로 정보가 있거나 혹은 힐링이 되거나 재미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계발이나 재테크 코너는 항상 인기가 많아요. 그쪽 코너는 불황이 없어요. 언제나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종류의 책을 사는 분들은 지금 내가 지불하는 이 얼마가 나중에는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책은 읽은 만큼 반드시 몇 배가 되어서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책 읽기는 수백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책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인생의 조언자가 되기도 해요, 때로는. 그 다음은 재테크나 자기계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책은 사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람 취향은 제각각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이 왜 그렇게 잘 팔렸을까요? 바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제목에서부터 아프니까 청춘이다.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과거의 기성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세대예요. 과거처럼 경제 성장률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경기 침체기를 겪고 있으면서 많이 힘든 과정, 그리고 국가로부터 지원도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냥 제목만 봐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책을 구입한 사람 중에는 그 책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목만 보고 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닮아있는 처지의 책, 그것이 바로 소비자의
공감대를 사고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기꺼이 그 책을 구입하게끔 만든 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책을 보는 순간 아, 나도 청춘이고 힘든데 이 책을 쓴 작가는 어떤 힘듦이 있을까? 혹은 나같이 힘든 사람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막 사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그 책은 재테크처럼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산다는 거죠. 마음의 힐링을 얻고자 청년층의 공감대를 형성한 거예요. 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아요. 아직까지도 뭔가 잘 안 떠오르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제는 하루 이틀 고민해서 이렇게 막 뚝딱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뭔가 처음 주제를 나는 이런 책을 써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2주일 쓰다가 역시 이거 아니야. 이런 주제가 낫겠어 하고 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롭게 시간을 두시면서 생각하셔도 돼요. 만약 여러분이 남들과 조금 특별한 직업이나 취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책 쓰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글쓰기는 글쓰기 같은 거에 소질이 없어도 술술 나오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몸으로 느끼고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반대로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상상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글쓰기 실력이 조금 필요해요. 어느 정도 좀 글을 재미있게 다듬는 그런 기술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처음 본인의 직업과 연관된 것부터 생각하시는 것이 쉬워요.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글쓰기가 쉬운 주제예요. 직업과 관련된 것들은. 그래서 이런 글들은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냥 뚝딱 원고가 완성돼요. 실제로 직업과 관련된 분야의 책들은 막 2개월 만에도 원고를 완성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자신이 그 특별한 일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라든지 재미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술술술술 기억에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떠오르는 것만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만약에 본인의 직업이 약사다. 약사가 알려주는 좋은 약, 나쁜 약, 필요 없는 약. 만약에 내가 프리랜서다. 그러면 프리랜서로 살아간다는 것. 혹은 좀 더 제목을 과격하게 나는 일용직 노동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일용직 노동자다. 이런 책 있으면은 읽고 싶을 거예요. 저도 읽고 싶네요. 짧지만 임팩트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다. 그러면 평범한 직장인의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직업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백수다. 백수로 살아가는 법. 이런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굉장히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정말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도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정말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 단계는 취미입니다. 남다른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정말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나는 직업도 없고 취미도 없고 특기도 없다. 그래도 쓸 수 있습니다. 책 제목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잘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들이 봤을 땐 저 사람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는 왜 이렇게 하나같이 못할까? 왜 이렇게 실수투성일까?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이런 책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책을 썼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책의 초반에는 자기가 못하는 거 다 쓰세요. 그냥 나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못했고 칭찬받은 적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전교 꼴찌로 졸업해서 대학도 못 들어갔는데 직업도 없고 막 안 되는 실수투성이의 이야기들만 쫙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경험들. 사람들은 그 책의 초반을 읽으면서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초반부에는 실수투성이의 경험들만 쓰다가 중간부터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랬던 내가 책 쓰기를 도전하고 나서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하는 과정들. 책을 쓰면서 부지런해지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멋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니 자존심이 생기고 나의 태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덧 원고를 완성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나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됐다. 이제 이 책을 완성한 후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으며 막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삶을 무력하게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으로 힐링이 되고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북돋워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보면 머릿속에서 너무나 많은 주제들이 광범위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째, 본인의 직업과 연관해서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은 취미나 관심사, 책 내용에 사람들의 공감대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차별성, 특별함이 있거나 아니면 유용한 정보가 있는 지식이 있는 책이거나 요것 중에 하나만 있어도 이 책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주제를 나는 어떤 주제를 쓸 수 있을까? 정말 쓸만한 주제가 없다. 그럼 자서전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정말로 쓸 내용이 없다. 그러면 본인의 자서전을 써보세요. 자서전을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책이라는 건요. 원고를 어느 정도 쓰다 보면은요. 중간중간 수많은 아이디어랑 영감들이 어느 순간순간 막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책을 쓰다 보면 역시 이게 아니야. 이런 걸 쓰면 정말 좋겠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이디어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저 역시도 가장 처음에 어떤 책을 써야 될지 몰라서 자서전을 먼저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문득문득 다른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서 그 책들을 먼저 쓰게 된 거예요. 아직도 자서전은 원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듯 중간에 주제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든지 간단하고 포괄적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일단 시작하세요. 그러면 이제 책 쓰기로 결심하신 여러분들은 어떤 주제가 좋을까? 본인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동안 다음 컨텐츠를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책 쓰는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단계별로 나눠서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은 앞으로 계속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